선생님들 농업을 짧게만 할게요. 농업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놀면서 자연 생태 시스템을 배우는 거. 그게 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실 자연 생태계를 몸으로 생활로 영으로 서라운드의 그 각도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연에게 가장 밀접하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은 땅을 만나고 생명을 기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생명 기르기 활동. 놀이가 아니고 생명 활동. 근데 생명도 무슨 활동? 기르기 활동. 근데 생명을 제일 가깝게 기를 수 있는 원초적인 공간은 땅. 땅에서 생명을 기르는 거 뭐겠어요? 농업이죠. 그 농사가 왜 천하지 대본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교육학적인 의미로. 일단은 농업이 기후위기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들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 데이터들을 좀 따로 보셔요, 선생님들께서. 전체 기후, 탄소 발생량이 한 12% 정도 됐는데요. 수치도 참 대단하지만, 이만큼의 땅을 해치는 그런 기존의 관행농, 비료 쓰고, 농약 쓰고, 땅을 갈아엎고, 유전자 조작하고, 대량으로 막 대규모 단작 재배를 하는 것들 있죠. 글로벌 식품 산업과 연관된 기존의 관행농들. 이게 지구를 파괴시키는 데는 1등 공신이거든요. 그래서 농업 전환을 하는 것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 바다, 강, 대지, 대기, 이 순환 세계를 시스템을 바꿔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농업 교육을 진짜 중요하게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곡물 자급률 2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이 먹는 밀가루도 자급률이 2%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 농지 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업 교육 안 하잖아요. 이 인류가 배워야 될 가장 근본적인 기본 교육이 농업인데 농민이 되고 싶다 그러면 비웃어요,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그래서 기후위기에 있어서 농업을 살리는 게 식량안보, 식량주권, 이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다잡아야 되는 핵심 부분이긴 한데, 관행농을 해서는 의미가 없다. 지금 관행농이 하던 형태로 앞으로 인류가 지구에서 농작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한 40%밖에 남지 않았고요. 시간상으로는 6년치밖에 남지 않았대요. 다음 애들은 한 8분의 1밖에는 우리가 넘겨줄 식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을 살려내야지만, 지력을 회복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우리 텃밭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더라도 땅 갈지 않고 농약, 화학비료, 토양살충제, 제초제 쓰지 않는 이런 좀 생태농업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냥 텃밭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 살리는 농업, 생태농업을 가르쳐 주시는 게 중요해요. 가장 그래서 뭐 유기농이 좋은 이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써놨으니까 따로 보시고요. 학부모님들하고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왜 생태농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왜 학부모님이 그 지역의 유기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꼭 비싸더라도 먹이셔야 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농약에 대한 어떤 인체 유해성이겠죠. 제일 중요한 건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뇌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게 농약의 특징적인 악영향이거든요. 인지능력 떨어뜨리는 거, 기억력 나쁘게 하는 거는 둘째치고요. 우리 ADH증 후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꿀벌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즉 군집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막 자기네 집 못 찾고 때로 없어지고 막 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농약 때문에 그래요. 꿀벌들을 그렇게 이제 군집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뇌신경망에 이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농약이 있어요. 그리고 중금속 중독 현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아이들 성조숙증 뭐 해가지고 이 부분에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주변 생태계 파괴되는 거 아실 거고요. 그래서 생태농의 중요성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린이 생태시민 교육의 이상적인 어린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린이상을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돼야 되는 것은 어린이 생태농부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땅을 살리면서 자기 먹을 거 자기도 건강하게 길러 먹을 줄 아는 농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텃밭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해요. 학교에서도 하고 유치원에서도 하고 길러서 먹고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학교에서 텃밭만 하는 게 아니라 논교육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안 되면 한살림에서 벼농사 교육을 하거든요.
그 한살림 농가하고 연계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모집해서 직접 농내 가서 가르치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국에 농촌 교육농장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잖아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시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 농장에 가서 그런 생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농활 많이 가잖아요. 농활 저는 부활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항유하는 인간, 노동하지 않고 자기 생존에 있어서 사전에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 생산의 과정을 안 가리키고 놀고 즐기고 쓰는 것만 가리키니까 이 노동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 보시자고요. 그 대부분 우리가 하는 텃밭교육은 이제 학교에서는 그나마 아이들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접할 수 있는 기간, 식물이 자라는 시간을 오래 돌볼 수 있는 그 시간의 흐름을 같이 따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다른 데에서는 아까 뭐 교육농장이라든가 도시 텃밭 지자체에서 아이들한테 우선적으로 대여해주고 하고 뭐 하거든요. 잘 하고 계신 데도 굉장히 많지만, 또 보면 농장 체험 활동, 텃밭 체험 교실, 그냥 한번 가서 체험해 보는 거예요. 저렇게 뭐 꿀벌도 사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친환경 살충제만 만들어보고 그런 절절하게 세계를 구하는 염원을 가지고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농사 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텃밭교육 한 2, 3년 만에 확 전국적으로 붐이 인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찬동을 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질적으로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텃밭교육이나 농사교육, 숲활동을 하고 어린이들 그리는 그림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림의 특징들 한번 보셔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들이에요. 유치원 벽에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네, 이거 애들이 또 이렇게 막 손에다가도 이렇게 해놓고. 자, 선생님들,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나라 아이들 자연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걸 보면 큰 체육관에다 모아두고 아이들 스케치북 하나씩 쫙 주고 바닥에 일렬로 쫙 앉아가지고 군대처럼 그림 그리기 경시대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경 그림상 1등 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려라 그러면 특히 어른들이 그리는 셈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땅 위에 나온 것만 그려요. 그죠? 얘네들은 땅 속을 그려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식물이 어디서 왔는가. 그죠? 그 뿌리를 따라 들어가고 그 뿌리가 묻힌 땅 속에 다른 살고 있는 생물들과 그들의 집을 생각하고,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한 생명은 그 보이는 개체 혼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된 지구, 땅이 길러서 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 지구 전체에 연결된 시스템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숲교육보다 더 사실 깊게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농사 지어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교육들을 통해서 애들이 내가 먹는, 나를 먹여 살려주는 그 음식 하나가 내가 농사 지었지만 텃밭에서 일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메뚜기도 와서 일해주고 흙을 정화하는 지렁이도 와서 일해주고 그 땅속에 사는 모든 애들이 다 같이 일해줘서 얘가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전 지구가 협동노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텃밭 교육을 통해서, 농사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노동윤리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가깝게 자연의 자기를 이식하는, 상상하는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자연 속에 저렇게 자기를 자연화해서 자연 속의 집에 살고 있는 자기를 상상해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구가 나의 집이구나라고 의식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흙 속에 다 이어져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아이들한테 보게 하시는 교육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지구의 정신들을 또 보게 하시는 거. 그죠? 이 전체 생태계들은 다 약육강식, 약한 애 미워야 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 서로가 서로를 걷어매겨 있는, 그냥 다 가족이구나, 지구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다. 전 지구가 풀 하나를 길러내기 위해서 다 연결되어서 협동노동을 하고 있는 것, 그 안에 인간도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 지구의 협동노동이 농사로 피어나는 건데 그 딴 게 아니다. 지구가 인간을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물질의 형태로 뿜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품성, 어머니 지구가 모든 생명체들을 길러내는 그 품성을 아이들이 농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자는 거죠. 제가 시 하나 읽어보냈습니다. 농사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내 짝 미나는 엄마가 없고 나는 아빠가 없다. 우리 둘이 심은 텃밭 상추도 엄마 아빠가 없다. 근데도 맨날 쑥쑥 자란다. 햇님이 아빠고 흙이 엄마인가 보다. 그럼 미나랑 나랑 언니 오빠 해줘야지. 이런 생각. 자기도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연의 엄마가. 상추 키우는 노동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다음에 잘 돌봐야지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농업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텃밭을 키우게만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식물 중에서도 공생관계가 있잖아요. 토마토하고 바질하고 같이 키우면 얘네들이 서로 돕는 관계고 뭐하고 같이 키우면 병충해를 피하게 해주고 또 뭐하고 같이 키우면 서로 잘 못 자라고 이런 짝꿍들이 있거든요. 그 생태 농업 지식이 있어요. 그걸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심는 이 작물들이 종류별로 모두가 서로를 도와서 풍요로울 수 있는 텃밭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텃밭 디자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생태적 세계를 아이들의 세계에서 자기들이 창조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을 해서 텃밭을 만들면 도시 빌딩에 계시다 하더라도 유치원이 그 자라는 씨앗서부터 쭉 자라나는 거, 죽어서 버렸는데 또 순환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 이런 걸 관찰할 수 있게 그냥 늘 옆에 놔둬 주시라는 거죠. 생명이 흐르는 시간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림으로 모형으로 기획하셨던 텃밭들을 실제로 아이들하고 좀 디자인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러고 나면 애들이 텃밭만 하지 않아요. 식물만 보살피지 않고 거기 찾아오는 새들 보고 하면서 뭐 목욕탕도 만들고 물통도 새집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벌레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벌레들 사는 집도 저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대한 지구를 축소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농장 안에, 텃밭 안에. 그러니까 식물 뜯어먹는 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지구 생태계를 다 축소해 놓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물까지 같이 길러주시면 금상첨화. 아침마다 물 주고 밥 주고 걷어먹이지 않으면 이런 정서는 안 나와요. 이런 교감은. 그죠? 한번 체험하러 가서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연이 이렇게 서로 돌보고 한 가족이야 라고 자기들이 기획하고 삶을 디자인해서 막 현실화되는 걸 본 애들은 나중에 사회도 돌보려고 해요. 그 성향이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장애 아이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텃밭 디자인까지 애들이 해내는 거예요. 1920년대 우리나라 어린이날 운동을 일으켰던 천도교 소년의 동학 정신을 이은 분들이에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이들한테 이런 글을 썼어요. 자, 튼튼한 자장농민이 사는 그 나라가 가장 힘이 튼튼한 나라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란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맨발로 땅을 밟고 얼굴이 타고 땅을 파서 씨를 뿌리고 푸른 잎사귀를 지나쳐오는 바람을 마시며 사는 농민. 가장 더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날마다 시퍼런 얼굴빛을 하고 저자에 앉아서 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꼴보. 시골 땅 위에는 장례를 인도해 나갈 철인과 시인을 기른다. 건강한 농부 한 가지로 아름다운 덕이 생긴다. 땅은 모든 것을 길러주는 어머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좋은 약은 강렬한 흙의 냄새다. 그리고 잎의 향기와 수풀의 향기다. 허런 벌판과 푸른 하늘처럼 눈을 맑게 하여 주는 것은 없다. 허런 벌판 위와 하늘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이 가장 밝다. 눈 밝은 사람만이 영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생일을 축복하는 것 같이 땅을 축복하라. 옛날 분들이 참 멋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에서 진짜 농사로 그렇게 텃밭교육의 패턴을 좀 바꾸시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걸 어디서 찾았냐면 1920년대 그 일제시대 때 아까 소셜 다이니즘 제국주의 읽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막 일제가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정신을 다 뺏기는 상황에서 그 천도교 교육운동가들이 어린이 운동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세운 교육론과 교육운동이 바로 저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본한테 뭐 이렇게 된 이유는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저 잘못된 사관, 잘못된 반생태적인 문명관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명관과 이 세계관을 끝내야지만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있고 인류 역사는 진화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땅을 사랑하는 생태적인 어린이, 생명을 사랑하는 어린이, 심지어 모든 자연물을 하늘림으로 공경하는 어린이. 지배가 반생태 윤리라면 생태적인 윤리는 모든 생명에 대한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경하는 어린이. 이런 것들을 이상적인 어린이상으로 내세웠어요. 너무 멋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린이 교육의 위대한 전통과 사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 내재된 엄청난 교육적 자원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무슨 농업교육이야. 나는 그건 좀 별로 관심 없어 하셨던 분이 계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농업교육이 어린이 생태시민교육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